안녕하세요. 미디어 리뷰 김미영입니다. 새로운 법과 제도는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곤 합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도 그런데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며 늦게까지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감소했다고 하죠. 소규모 주점이나 음식점의 매출이 줄어든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음주운전도 감소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일찍 귀가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TV 시청 시간이 늘었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만큼 MBC 강원 영동의 콘텐츠도 발전하고 있을까요? 지역의 이야기를 지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때론 재밌게 전달하고자 노력해온 MBC 강원 영동의 다양한 프로그램.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미디어 리뷰, 시청자 의견 코너, 화면 함께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MBC 강원 영동 뉴스데스크 기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해상공사가 진행 중인 바닷속입니다. 해수 취수관 건설을 위해 바다에 투입한 돌을 손으로 문지르자 휘뿌연 돌가루가 올라옵니다. 우윳빛으로 변한 바다 밑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탁합니다. 6월 27일 뉴스데스크에서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 허술한 오염 방지 시설과 실태를 담은 뉴스가 방송됐는데요. 일방적으로 어민들의 입장에서 보도했고 정확한 근거도 부족해 보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해양 오염 사태를 지적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해양 오염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곤란하며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아쉬웠다고 하네요. 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와 어족 자원의 피해 규모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조사와 객관적 자료를 취재해서 따로 기획 기사를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강릉의 한 아파트 현관입니다. 디딤돌 위에 놓인 라돈 측정기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라돈 측정값이 기준치를 넘은 겁니다. 7월 1일 뉴스데스크에서는 강릉에 새로 지은 한 아파트에서 발암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는 뉴스가 방송됐는데요. 하지만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 측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아서 입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라돈이 얼마나 인체에 치명적인지 문제의 심각성을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잘 전달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에서 문제가 되는 자재가 쓰였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분도 계시네요. 최근 라돈 침대로 한동안 큰 이슈가 됐었는데 건축 자재에 대한 규제책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을 담은 후속 보도를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학교로 출근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열린 파업 결의대회 현장에 모였습니다. 7월 3일 뉴스데스크에서는 급식 조리원을 포함한 교육 공무원직 노조가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 전해주었는데요. 300개 가까운 학교가 급식을 중단했고 돌봄 교실 운영도 일부 차질을 빚었다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먼저 교육 공무직 노조가 파업을 함으로써 어떤 불평과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잘 전달했고 이번 파업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입장까지 들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린 학생들이지만 어른보다 더 명확하게 이번 파업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어른으로서 반성하게 됐다는 의견 덧붙여 주신 분도 계시네요. 해질 무렵 속초 외홍치 바다 산책로에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개방 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늘어나면서 초저녁에 한적한 바다 풍경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7월 5일 뉴스데스크에서는 올여름 처음으로 야간 개장을 하는 속초 해변 소식 함께했는데요. 경관 조명으로 빛나는 해변 산책로와 속초 해변에서 외홍치 해변까지 LED 경관 조명이 설치되는 구간 등 올여름 처음 선보이는 속초 해변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한 보도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속초시가 여름 밤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백사장에 쳐놓은 대형 천막이 조금씩 흔들리더니 갑자기 뒤집혀 날아갑니다. 인근 천막과 파라솔도 돌풍을 견디지 못하고 공중을 떠다니면서 해수욕장은 금방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7월 8일엔 지난 주말 강릉의 한 해수욕장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어 천막 상가가 무너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주었는데요. 해수욕장이 개장한 지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생겨서 상인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타사에서는 보도하지 않은 내용을 리포터로 자세하게 전달해 주었고 특히 돌풍이 불 때의 상황이 담긴 CCTV 화면과 당시에 처참했던 모습까지 생생하게 촬영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틀이나 지나고 나서야 보도가 이루어져 시의성을 살리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당일 주말 뉴스데스크에서 나왔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글도 눈에 띄네요. 지난해 8월 공사가 시작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2100메가와트 규모입니다. 사업 착공에 앞서 삼척시와 포스파워는 지난 2017년 4월 지역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반면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같이 반영된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 상생 협약은 아직 체결된 게 없습니다. 7월 19일 뉴스데스크에서는 강릉시가 안인화력발전과의 지역 상생 협약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었는데요. 강릉시의 보신주의와 늑장 행정을 지적하는 보도였습니다. 먼저 화력발전소 건설은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인 만큼 강릉시는 발전소 건설업체에게 지역 상생 협약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 잘 지적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피해 조사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눈에 띕니다. 관련 소식 어디에도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고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요구라는 내용이 없어 무척 아쉽다는 글도 있네요. 또 피해 조사 연구 용역은 주민 보상 전에 건설업체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 연구 용역을 거치지 않고 주민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따로 기획 기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비전문가와 B급 전문가가 만나 유쾌하게 풀어가는 토크 프로그램 B급 라디오 보라보라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고 느끼셨는지 보내주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출연자들 소개하겠습니다. 아무리 서울 사람인 척을 해도 입만 열면 구수한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분들이고요. 강릉음의 지킴이 신명숙, 김혜경 씨 모셨습니다. 지난 6월 25일 방송된 B급 라디오 보라보라에선 강릉 사투리 명인 신명숙, 김혜경 씨가 출연해서 강릉 사투리를 배워보고 다르게 사용하는 어휘에 대해서도 들어보았는데요. 발명가인 두 분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이끌어가 지루하지 않았고 맛깔난 강릉 사투리가 양념처럼 재미를 더해줬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특히 강릉 시민이라도 사라져가는 사투리 어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한마디 배워보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기존의 유명한 시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드라마 대사를 강릉 사투리로 바꿔 들어보았는데 어감이 확 달라지는 게 너무 재밌었다는 칭찬의 글도 남겨주셨네요. 여기에 출연자가 선곡한 음악을 틀어주며 왜 선곡했는지 사연까지 소개해줬는데요. 뜬금없이 음악이 나오며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쉬어가지만 여전히 연속성이 느껴져서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투리를 직접 쓰는 어르신들의 모습이나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 자료 화면이 더해졌다면 더 좋았을 거라며 아쉬움을 적어주신 분도 계십니다. 또 강릉 사투리 사전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는 실제로 사전을 보여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으로. 자, 문제 1. 이번 순서는 지난 7월에 방송이 된 지역 종합 매거진 프로그램 7번 국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고 느끼셨을까요? 보내주신 내용 화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방송된 7번 국도는 무리한 인터뷰로 시작이 됐는데요. 잘 들리지 않는 지역 주민의 작은 목소리를 들여다 한 것 같아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단체나 전문가의 인터뷰가 없었고 피해를 주장하는 어민에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 같아 불편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천 동물농장 체험기와 도계 유리 테마파크 소식에서는 흔치 않은 체험까지 직접 할 수 있는 곳을 소개받아 좋았지만 자칫 홍보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의 글도 눈에 띄네요.
마지막 먹어방 시간은 늘 즐겁다며 맛난 음식을 소개해주는 것도 좋지만 실없는 농담과 어색한 연기가 웃음 짓게 만드는 것도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연자의 얼굴이 역광으로 검게 나왔다가 다시 밝아지는 게 반복이 되는 건 보기 안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다양한 뮤지션들이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가 펼치는 라이브 콘서트, 산골 음악회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고 느끼셨는지 보내주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6월 27일 방송된 산골 음악회 삼척편에서는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를 찾아갔는데요. 아이들이 보여준 순수한 무대를 비롯해 음악성 높은 가수와 연주자들이 선사하는 고품격 야외 음악회까지 다양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대 공연자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이 인상적이었다며 칭찬의 글 남겨주셨네요.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음악을 들려주고자 한 제작진의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지역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공연 이후 출연자들과의 인터뷰나 소통이 전혀 없었고 방청객들의 이야기나 공연 소감 등도 없어 아쉬웠다는 의견도 눈에 띕니다. 마지막 부분에 다음 회 예고를 넣어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바람의 글도 있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옥천동 월화거리에서 펼쳐진 강릉 사투리 노래자랑, 옥거리 은행나무 강릉말 노래잔치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고 느끼셨을까요? 보내주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시룬 대동강아 배나무시 차허리 6월 28일에 방송된 옥거리 은행나무 강릉말 노래잔치는 지역에서 치러진 강릉 사투리 노래자랑 행사를 녹화한 방송인데요. 지역색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투리를 매개로 해 강릉의 정서를 잘 표현한 가요제였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시청하면서도 현장의 즐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글도 눈에 띄네요. 하지만 행사를 치르고 13일이나 지나 특집으로 편성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요제라는 뻔한 구성으로 식상한 방송이 되어 참여자의 친인척이나 특별히 강릉 사투리에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흥미를 끌기도 어려웠을 거라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시청자들은 강릉말 노래잔치를 어떻게 봤는지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노래가 끝날 때마다 그 사투리로 어느 가사를 바꿨는지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노래를 사투리로 바꾸는 가요제 프로그램을 제가 살면서 처음 봐서 정말 참신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만 참여하셔서 모르는 곡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강릉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세대는 사투리를 잘 쓰지 않아서 사투리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많이 접해보지 못했는데 몰랐던 사투리를 더 많이 알게 됐고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저희 세대는 사투리를 많이 쓰지 않아서 이 방송을 보는 내내 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너무 지역 방송이다 보니까 지역을 안내하고자 하는 취지가 너무 강한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덜어내고 자연스러움 속에 강원이 좀 녹아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MBC 강원 영동 특집 다큐멘터리 숨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고 느끼셨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사람이 있을 텐데, 가해자가 있을 텐데 나 가해자입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죠. 내가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보도연명원들을 학살했소 라고 증언하신 분이 김만식 선생 한 분입니다. 유일하게. 그럼 최초의 보도연명원 그 처형이 있었던 데가 어딘가요? 최초에 한 것이 28일 날 강원도 성성, 성성에서 처음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도연맹들의 복장은 전부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총을 쏘려면 피가 나와가지고 피 흐르는 걸 보고 죽었다, 살았다 하는데 소총, 대무왕 가지고 갈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보병 부대가 가지고 있는 기관총 가지고 일제 사격을 하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뒤에서 인문이 옥문을 쫓아오니까 후퇴하고 그런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우리나라 국군들이 강원도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은 연민을 느꼈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영상미가 굉장히 딱딱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보는데 살짝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장 저 계시는데 여기 있을 때에 인문 아웅에 와서 할아버지 뭐 모색하고 오늘 가시고 그냥 바로 피난 갔거든. 배 타고 가는 거를 보셨어요, 할머니가? 그 배 가져가는 것 같아. 그렇게 바다 갔다 가던데. 그게 6.25 전쟁 나고 얼마 정도 지났어요?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돼서요. 그러면은 그 바로 피난 가지러 가. 할아버님이 끌려가신 이후로는 모르시는 거네요.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잘 모르고 잡지도 안 하고 모르고 알아볼 때도 없고. 그 대한청년단 그 회원이었었는데 밤중에 놀러 나갔는지 일을 보러 나갔는지 갔다 오시다가 변을 당했대요. 그렇게 사질 찢었다고 그러는데 그 나무에 걸쳐놨는데 그 입산을 봤다고 그래. 집안은 완전 쑥대밭이고 엄마도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중에 할아버지까지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는 게 아니랬었죠. 너무너무 억울하지요. 그러니 집안 간에도 서로 다니지도 않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요. 이번 다큐를 통해서 강원도에 이런 일이 있었던 사실을 몰랐는데 알게 되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인터뷰가 많아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습니다. 포고대 전장 때 포고대죠. 포고 떨어진 자리. 언제 떨어진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모르죠. 언제 떨어졌는지. 한국정년 때 떨어진 네, 거래요? 그렇죠. 언제 아셨어요? 이걸로 산에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이 주민들도 많이 알고 계신가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 전엔 뭐 여기 포가 많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모르죠. 여기 광산에 포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던가요? 여기 밑에 동네로. 부가 설명도 부족하고 이게 사람들의 말이다 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료 화면도 부족해서 살짝 루즈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폭격을 해요. 비행기가 폭탄을 이렇게 큰 거, 아주 폭탄이 이렇게 그거
총 끝에 마리처럼 생긴 게 저구통만 해가지고 이만 하여튼 너무 커요. 나 3배만 한 거를 비행기로 한 6개인지 5개인지 떨고니 야양광산에 아주 씨몰살이 돼도 싶겠어요. 그 흙이 나한테 다 이렇게 뭉치고 요 눈하고 코하고 남겨놓고 요 전신을 다 파묻었어요. 그 흙이. 그러니까 우리 친정아버지가 챙기를 안 그리고 이 두 손으로 가지고 그래서 이 손끝에서 피가 났댔어요. 아버지 양손에서. 그래 아버지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잖아. 이 못난 딸을 그렇게 살펴 놓고 돌아가셨잖아 아버지가. 아직 저희 국가나 정부에서 이거를 찾지 않고 그냥 묻어 나간다는 게 너무나 좀 억울했죠. 제가 이분들한테 비문도 세우고 추모 제례도 올리고 그 넋을 다소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이죠. 6.25 전쟁기에 엄청나게 많은 학살, 민간인들을 죽인 학살 사건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었구나를 알게 됐는데 정작 6.25 전쟁이 발발했던 동해안 지역, 영동 지역에서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기록이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또 그 얘기를 굳이 듣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분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가고 지금 우리도 정부에서 나서서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조사했던 게 2006년이니까 전쟁 끝나고 50년이 넘은 상태에서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마저도 몇 건 나오지 않았고 또 이 지역 사회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결국에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던 분들은 끝까지 이 피해 사실조차 말하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던 거죠.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 부분을 그렇지 않다라는 것, 말을 해도 된다는 것, 그래서 말을 해야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꼭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좀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죠. 예전하고 좀 다르게 이제 모든 것이 좀 세상에 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좋은 역사도 아픈 역사도 다 우리의 역사고 그것을 되짚어서 다시 좀 기억할 수 있고 다시 그 의미를 좀 찾아서 우리가 되새겨야 될 때가 됐고 또 우리 MBC 강원 영동에서 이렇게 좀 시작하는 이만큼 우리 모두가 좀 일에 좀 동참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를 우리가 좀 다시 좀 세우고 앞으로도 우리 후대에도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을 갖습니다. 미디어 리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